오늘도 평소처럼 은행의 VIP 라운지는 고급스러운 향과 우아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수입 가구로 꾸며진 안락한 소파, 은은한 조명, 그리고 벽면을 장식한 추상화들이 한데 어우러져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저는 대한은행 강남중앙지점 프리미엄 VIP 라운지에서 일하는 이수진입니다. 10년차 베테랑 VIP 담당자로서 하루에도 수십 명의 거액자산가들을 응대하며 그들의 까다로운 요구사항도 완벽하게 처리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3월에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던 그날 오후 2시, 라운지의 유리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낡은 갈색 점퍼에 구겨진 면바지를 입은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허리는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듯 살짝 굽어 있었고, 손에는 오래 사용한 듯한 가죽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즉시 일반 창구로 안내했을 테지만 노인의 맑은 눈빛에서 묘한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라운지에 있던 다른 VIP 고객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샤넬 재킷을 입은 중년의 여성이 코끝을 찡그리며 옆 사람에게 귓속말을 했고, 롤렉스 시계를 찬 사업가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창가 쪽 소파에 앉아있던 부부는 큰 소리로 이런 곳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니 경비를 불러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며 저를 향해 눈치를 주었습니다. 제 옆자리에서 근무하는 신입 직원 박민우는 즉시 노인에게 다가가 일반 창구로 안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묵묵히 중앙의 소파에 앉아 낡은 가방에서 회색빛 통장을 꺼내려 하셨습니다. 그 순간 라운지의 호화로운 조명 아래 노인의 모습이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강남의 화려한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고, 라운지 안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크게 들리는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수없이 많은 VIP 고객을 만나왔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의 첫 만남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기 위한 운명적인 시작이었습니다. 구겨진 점퍼 속에 숨겨진 진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가장 값진 레슨을 배우게 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 소박한 모습의 노인이 우리 은행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라운지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어 갔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낡은 통장을 펼치려 하셨지만 주변의 시선은 날카로워져만 갔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VIP 라운지의 규정상 일정 자산 이상의 고객만 입장이 가능했고, 노인의 외모만 봐서는 도저히 그 기준을 충족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가 쪽에서 들려오는 항의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명품 브랜드 의상을 차려입은 중년의 여성 고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차갑게 울리는 소리가 라운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의 동료 김태현 대리는 이미 전화기를 들어 경비팀에 연락을 취하려 했습니다. 노인을 향한 불신과 경계심이 라운지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의 모니터에는 VIP 고객 명단이 떠 있었지만 노인과 닮은 사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인의 가방에서 꺼내신 것은
단순한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그 통장 사이로 낡은 사진 한 장이 살며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노인이 한 대형 건설회사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라운지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저는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인의 조용한 미소 뒤에 감춰진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0년간의 경험으로 다져진 제 직감은 좀처럼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늦겨울의 잿빛 하늘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라운지 안에서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노인은 마침내 통장을 펼치셨습니다. 통장을 넘기는 노인의 손가락은 오랜 세월 노동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과 우리 은행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때로는 가장 조용한 순간이 가장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그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15년 차 윤 부장이 라운지로 들어섰을 때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윤 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을 직감했습니다. 윤 부장은 노인을 한참 바라보더니 급하게 지점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노인의 손목시계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낡은 가죽 시계줄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파텍 필립의 한정판이었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수많은 고가의 시계를 보아왔기에 저는 그것의 진가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라운지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다른 고객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고 신입사원 박민우는 계속해서 노인에게 일반 창구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컴퓨터 화면에는 여전히 VIP 고객 명단이 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VIP 고객 사진을 스크롤하며 노인의 젊은 시절 모습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30년 전 신문 스크랩. 젊은 시절의 노인이 당시 최대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마치 시간의 흐름처럼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그저 조용히 앉아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15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라운지의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임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고 은행 직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졌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노인의 통장을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통장 첫 장에 찍힌 계좌 개설일자는 우리 은행의 설립 연도와 같았습니다. 50년 전 이 은행이 처음 문을 열었던 그 날짜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 라운지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서지 점장이 다급한 발걸음으로 라운지에 들어섰습니다. 평소의 위험 있는 모습과는 달리 지점장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지점장은 노인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은행의 수장인 서지점장이 노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기 때문입니다. 라운지의 모든 시선이 그 광경을 향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노인을 비웃던 VIP 고객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경비를 부르려던 직원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 역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서지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정중앙건설 명예회장님, 오늘 같은 귀한 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50년 전 우리 은행 설립 때 첫 번째로 계좌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노인이 들고 있던 낡은 통장에는 1조 5천억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고 은행의 지분 15%를 보유한 최대 주주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중앙건설은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살아있는 역사였고 노인은 그 회사를 일으킨 장본인이었습니다. 순간 라운지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노인을 무시하던 VIP 고객들은 고개를 푹 숙였고 직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고층 빌딩들 중 상당수가 정중앙건설이 지은 것이라는 사실이 새삼 와닿았습니다. 제 책상 위의 모니터에는 여전히 VIP 고객 명단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품격으로 말한다는 것을. 노인의 검소한 옷차림과 겸손한 태도는 50년간 한결같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노인의 눈빛에서 느껴지던 따뜻함과 연륜이 만들어낸 특유의 위엄을.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라운지의 정막을 깨고 정 회장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또렷한 음성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가방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셨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제가 알고 있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신입행원으로 발령받은 정준서 사원이었습니다. 늘 밝은 미소로 고객들을 맞이하던 신입사원, 그가 바로 정 회장님의 손자였습니다. 회장님은 손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손자가 은행원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자는 할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며 은행원의 꿈을 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은 직접 손자의 근무 환경을 살펴보기로 하셨답니다. 오늘의 방문은 단순한 은행 방문이 아닌 50년 고객이자 주주로서 은행의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은행의 문화, VIP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차별,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잃어버린 금융권의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라운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VIP 고객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고 우리 직원들의 표정에는 깊은 반성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라운지를 비추는 가운데 회장님은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진정한 VIP는 통장 잔고가 아닌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으로 결정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사람의 가치는 결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교훈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순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 회장님의 말씀이 끝난 후 라운지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붉은 노을이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어오면서 마치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서지점장에게 은행의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직원 교육부터 서비스 매뉴얼, 고객 응대 방식까지 모든 것을 바꾸라는 지시였습니다. 특히 강조하신 것은 마음의 서비스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VIP 등급표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산 규모에 따라 고객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비인간적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 순간 라운지의 모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예의가 아닌 진심 어린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평생을 한결같이 검소하고 정직하게 살아오신 그분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지점장은 즉시 임원회의를 소집했고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방문은 우리 은행의 오랜 관행과 문화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 VIP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며 새로운 서비스 매뉴얼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숫자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진정한 마음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는 길에 마주한 도시의 불빛들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주신 정 회장님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방문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 회장님의 방문 이후 자발적으로 휴직을 신청했던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 첫 출근길, 은행 건물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밝은 미소로 맞이하는 안내 데스크 직원, 일반 창구에서 열심히 일하는 정준서 사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은행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VIP 라운지의 명칭은 고객 상담실로 바뀌었고 자산 규모로 고객을 차별하던 관행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매주 월요일 아침 진행되는 마음 서비스 교육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고객 응대 사례를 공유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아이디어를 나눴습니다. 정 회장님의 일화는 이 교육의 핵심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 책상에는 새로운 업무 매뉴얼이 놓여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모든 고객은 VIP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정 회장님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었죠. 진정한 서비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우연히 정준서 사원을 만났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을 물었더니 여전히 매일 아침 산책을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손자를 자랑스러워하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준서 사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퇴근 무렵 제 업무 일지에는 특별한 메모가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의 고객을 마음으로 대했는가? 이제는 매일 저녁 이 질문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6개월 전에 그날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런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정 회장님의 방문 이후 1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은행 로비에 특별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제1회 정만석 고객 만족 대상 시상식이라는 글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상은 정 회장님의 방문을 계기로 제정되었습니다.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고 차별 없는 서비스를 실천한 직원에게 수여하는 상이었죠. 시상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은행 전체가 들뜬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노인 고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노인 고객들을 위해 1:1 교육을 진행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실버 금융 상담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김할머니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사기꾼에게 빼앗길 뻔한 할머니를 돕게 되었는데 그날 할머니의 눈물 어린 감사 인사는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시상식 당일 놀랍게도 제가 첫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대에 올랐을 때 객석에서 정 회장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차림이셨지만 그 모습이 더없이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수상 소감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1년 전 그날의 교훈이 제 인생을 얼마나 바꾸어 놓았는지, 그리고 그동안 만난 수많은 고객들에게서 배운 소중한 가르침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정 회장님께서 직접 축하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이제야 우리 은행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춰가는 것 같아 기쁩니다. 그 말씀에 담긴 따뜻한 미소는 봄날의 햇살처럼 포근했습니다. 그날 밤 제 책상 서랍 속 낡은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1년 동안 기록해온 고객들과의 특별한 순간들, 그들의 이야기와 감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서비스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 회장님의 방문 이야기는 금융권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우리 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은행들도 하나둘씩 변화의 바람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정만석 효과라는 말까지 생겼죠. 고객 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우리 은행의 사례를 연구하러 왔습니다. 정 회장님의 방문을 계기로 시작된 마음 서비스가 어떻게 은행의 문화를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경영 성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은행의 고객 만족도는 1년 만에 업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일반 창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만족도가 가장 크게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VIP 라운지가 사라지고 모든 창구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고객 평등이 실현된 것입니다. 정준서 사원은 이제 대리가 되어 신입 직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때마다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모나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그날의 실수가 이제는 값진 교훈이 되어 새로운 직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은행 로비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출입구 옆 벽면에 정 회장님의 말씀이 새겨진 동판이 설치된 것입니다. 모든 인연은 소중하며 모든 만남은 특별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이 문구를 보며 저는 초심을 다잡습니다. 얼마 전 한 경제 잡지에서 정 회장님을 인터뷰했다고 들었습니다.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고집하시며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신다고 합니다. 손자 준서 씨와 함께 찍은 사진에서 회장님의 미소는 그날처럼 따뜻했습니다. 정 회장님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은행의 일화를 넘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본질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오늘도 저는 아침 일찍 은행에 출근했습니다. 이제는 제 직함이 고객행복센터장으로 바뀌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언제나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낡은 갈색 점퍼를 입은 한 노인이 우리의 편견과 오만함을 깨뜨리던 그 특별한 순간을 요즘은 종종 후배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은행원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같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2년 전 봄날 한 노인의 방문으로 시작된 우리 은행의 변화에 대해서요. 은행의 전산 시스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고객의 자산 규모가 아닌 고객의 필요와 상황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외국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창구는 업계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한 손님이 은행을 찾아주셨습니다. 정 회장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의 뜻을 이어받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다시 한번 정 회장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여전히 같지만 우리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화려한 외관의 건물들 사이로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제는 각자의 특별한 이야기를 상상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잠시 멈춰서서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떤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될까,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듣게 될까 하고요. 정 회장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은 그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울림을 남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가치는 결코 겉모습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모든 만남은 그 자체로 특별하다는 것을. 저는 서울 강남의 5성급 호텔 더 그랜드의 VIP 고객 매니저 강민서입니다. 호텔리어로 15년을 일하며 수많은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지만 그날의 일은 제 인생에 가장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2025년 1월 15일 매서운 한파가 도시를 집어삼키던 날이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이탈리아 수입 대리석의 차가운 광택과 30피트 높이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만들어내는 우아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의 시그니처 향이 로비 전체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라운지에서는 피아니스트의 쇼팽 녹턴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오후 3시 정각, 호텔의 리볼빙 도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바람과 함께 들어온 것은 예상치 못한 모습의 손님이었습니다. 낡은 네이비색 트레이닝복에 오래된 운동화를 신은 노인이었습니다. 흰 머리는 바람에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한 손에는 20년은 되어 보이는 낡은 샤틀러 여행 가방을 끌고 계셨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의 신입 직원 서지원은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저를 향해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로비 라운지의 반응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에르메스 백을 든 중년 여성이 옆자리의 친구에게 이런데도 아무나 들어올 수 있나 봐요라며 작게 속삭였고 건너편의 외국인 비즈니스맨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주름진 얼굴 속에서 빛나는 깊이 있는 눈동자,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매 걸음에서 느껴지는 확신에 찬 발걸음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특히 리셉션 데스크로 걸어가는 모습에서는 군더더기 없는 우아함이 묻어났습니다. 노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프레지덴셜 스위트를 요청했습니다. 1박에 1,500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객실이었습니다. 서지원은 즉시 죄송하지만 예약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예약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직감으로 다가갔습니다. 15년 차 베테랑의 눈에 이분은 분명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으니까요. 고객님, 신분증 확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중히 요청드렸을 때 노인은 천천히 낡은 가죽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지갑에서 나온 카드 한 장. 그것은 세계적인 호텔 체인 그랜드 호텔 그룹의 명예회장 카드였습니다. 플래티넘 색상의 카드 위에는 HONORARICHAIRMAN-LIFETIME MEMBER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INHOJANG라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순간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인호 회장님, 30년 전 한국 호텔 산업의 기틀을 다지신 분이자 우리 그룹의 창립자셨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세계 호텔 연맹의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 호텔리어의 호텔리어로 불리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서지원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로비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회장님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여전히 그 차분한 미소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오늘의 이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계셨다는 듯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은 우리의 오만함과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한 첫날이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과 샹들리에가 만들어내는 호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로비에 흐르던 쇼팽의 녹턴이 끝나고 새로운 곡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뷔시의 달빛이었죠. 묘하게도 이 곡의 서정적인 선율이 현재 상황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장 회장님의 신분이 밝혀진 후 호텔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객실부 총지배인 박상무가 황급히 달려왔고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불편한 시선을 보내던 고객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고 일부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낡은 가방을 한쪽에 놓으시고는 로비 라운지의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차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그 말씀에 F&B 팀장이 직접 티포트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평소 VIP 고객들에게만 제공하는 프리미엄 다링티였습니다.
저는 회장님 곁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트레이닝복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운동화도 빛이 바랬을 뿐 먼지 하나 없이 깔끔했습니다. 티타임 내내 회장님은 호텔의 구석구석을 눈으로 훑으셨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계신 것처럼요. 이 호텔이 문을 연 지 벌써 30년이 되었나요? 회장님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올해가 딱 30주년입니다. 회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30년 전 이 자리에서 첫 손님을 맞이하던 그날이 생각나는군요. 그때는 로비가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직원들의 눈빛만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현재 호텔 총괄 사장인 김상우 사장이 급히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회장님을 알아보고 깊이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김 사장은 30년 전 회장님께 직접 발탁되어 호텔리어의 길을 걷게 된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김 사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은 그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자네 머리가 많이 하얘졌구만. 그 말씀에 김 사장은 참았던 눈물을 결국 흘리고 말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유리창에 부딪히며 녹아내리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오만함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회장님과 김 사장은 프레지덴셜 스위트의 응접실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저는 특별의전팀장 자격으로 동석하게 되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하얀 눈으로 덮여가는 동안 두 분의 대화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자네가 처음 면접을 보러 왔던 날 기억나나? 회장님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수많은 명문대 졸업생들이 지원했었는데 자네는 지방대 출신의 호텔 경험도 전혀 없었지. 김 사장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그때 저는 호텔 로비에서 길을 헤매다가 우연히 선생님을 만났었죠. 제가 면접을 보러 왔다고 하자 선생님께서 직접 면접장까지 안내해 주셨는데 나중에서야 그분이 회장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옛 앨범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낡은 가방에서 나온 그 앨범에는 호텔이 처음 문을 열던 날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지금의 화려한 대리석 로비가 아닌 소박하지만 활기 넘치는 모습이었죠. 이 호텔을 시작할 때 나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진정한 환대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호텔은 건물이 아닌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고 믿었죠. 사진을 넘기시던 회장님은 특별한 한 장에서 멈추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김 사장이 첫 유니폼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자네가 처음 면접 볼 때 입었던 양복은 낡았지만 깔끔했어. 구두는 오래되었지만 반짝반짝 광이 나고 있었지. 나는 그때 알았어. 이 친구라면 진정한 호텔리어가 될 수 있겠다고. 김 사장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오늘 로비에서 있었던 일을 보며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을 보여주시려 이렇게 찾아오신 거죠?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30년이면 많은 것이 변하기 마련이지. 하지만 변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는 법이야.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강 매니저, 이 호텔의 첫 번째 미션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매일 아침 품질 교육에서 말하는 미션은 알고 있었지만 첫 번째 미션이라니. 회장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오늘 이 호텔을 찾은 진짜 이유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른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들이 그랜드 볼룸에 모였습니다. 객실 청소부터 레스토랑 서비스까지 약 500명의 직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회장님은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 그대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평소 우리가 보던 호텔 강연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지만 그 존재감은 어느 때보다 강력했습니다. 회장님은 30년 전 호텔이 처음 문을 열던 날 걸었던 미션 선언문을 천천히 펼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특별한 손님입니다. 에버리 게스트 이즈 어 스페셜 게스트. 회장님의 목소리가 볼륨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이 30년 전 우리가 세운 첫 번째 미션입니다. 하지만 어제 로비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이와는 너무나 달랐죠. 회장님은 지갑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셨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회장님이 낡은 양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1965년 제가 처음 호텔리어를 꿈꾸던 때의 사진입니다. 당시 저는 호텔 도어맨 지원조차 거절당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때문이었죠. 볼륨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회장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로비에서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연세대학교 호텔 경영학과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학생은 인턴십 면접에서 번번이 탈락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회장님이 답하셨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살 형편이 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그 학생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훌륭했지만 면접장에서 입은 저렴한 양복이 문제였다고 하네요.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지난달 인턴 면접에서 제가 평가했던 지원자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서류 평가를 받았지만 면접에서 이미지가 호텔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락시킨 학생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호텔의 인사 정책이 바뀔 것입니다. 회장님의 음성이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어제의 그 청년을 다시 면접 보게 해주세요. 제가 직접 참관하겠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쌓여가는 만큼 우리의 오래된 편견도 하나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잊고 있던 소중한 약속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호텔의 인사팀 면접실에는 특별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제 로비에서 회장님을 만났던 청년 박준호 씨가 다시 면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회장님께서 직접 면접관으로 자리하셨습니다. 준호 씨는 여전히 그 저렴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의 이력서에 적힌 화려한 봉사활동 경력, 호텔리어를 꿈꾸며 써온 일기장, 그리고
투박하지만 진정성 있는 자기소개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호텔리어가 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회장님의 질문에 준호 씨는 잠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호텔 로비에서 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순히 차 한 잔을 마시는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특별한 손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런 순간을 다른 이들에게도 선물하고 싶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자네가 우리 호텔의 첫 번째 미션을 이미 이해하고 있군요. 준호 씨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네, 어제 로비에서 회장님을 뵙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환대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면접이 끝난 후 회장님은 전 직원들 앞에서 새로운 인사 정책을 발표하셨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었고 면접에서의 복장 규정도 완화되었습니다. 더불어 마음의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그날로 인턴십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회장님의 지시로 그랜드 호텔 장학생 1호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호텔 전체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식당에서는 유니폼을 입은 직원과 정장을 입은 매니저들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고 로비에서는 도어맨들이 더욱 밝은 미소로 모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은 준호 씨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자네가 이 호텔의 미래가 될 걸세. 부디 오늘의 이 순간을 잊지 말게나. 그 말씀은 준호 씨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회장님의 방문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호텔의 변화는 생각보다 더 빠르고 강력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직원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진행되던 30분의 서비스 교육이 마음의 서비스 워크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워크샵에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객실 청소부터 레스토랑 서비스까지 모든 직원들이 서로의 업무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트를 입은 지배인이 직접 객실 청소를 해보고 하우스키핑 직원이 레스토랑에서 서비스를 제공해보는 시기였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손님의 하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매월 한 명의 직원이 하루 동안 호텔의 손님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체험자는 다름 아닌 준호 씨였습니다. 그는 낡은 옷차림 그대로 호텔을 이용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VIP 라운지와 일반 로비를 구분하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요? 준호 씨의 질문은 전체 회의실을 숙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호텔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VIP 라운지를 없애고 그 공간을 커뮤니티 라운지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특히 VIP 고객들의 불만이 걱정되었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새로운 라운지는 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비즈니스맨과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때로는 예술가들의 즉흥 공연이 열리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로비의 피아노 연주도 변화했습니다. 이제는 클래식뿐만 아니라 대중음악도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준호 씨가 제안한 게스트 피아니스트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투숙객들이
직접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직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손님의 겉모습을 판단하지 않게 되면서 자연스러운 미소가 늘었습니다. 서로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죠. 직급과 부서를 떠나 모두가 그랜드 패밀리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로비에서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트 차림의 CEO와 작업복 차림의 기술자가 커뮤니티 라운지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은 단순한 서비스 매뉴얼이 아닌 진정한 환대의 의미였다는 것을. 변화의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 달 만에 더 그랜드는 업계의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특급 호텔에서 VIP 라운지를 없앴다는 소식은 처음에는 충격적인 스캔들로 받아들여졌지만 곧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업계 매거진은 우리 호텔을 특집 기사로 다뤘습니다. 환대의 새로운 정의 더 그랜드의 혁신적 실험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특히 주목받은 것은 커뮤니티 라운지의 성공 사례였습니다. 어느 날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우연히 커뮤니티 라운지를 방문했다가 즉흥 연주를 선보인 것입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음악 전공 학생들과 잼 세션이 이어졌고 이 장면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준호 씨는 이제 정직원이 되어 게스트 리레이션 팀의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제안은 스토리텔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호텔을 찾는 모든 손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들만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었죠. 한 번은 터미널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고 발을 동동 구르던 외국인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우리 호텔의 셔틀버스 기사님이 그를 발견하고 무료로 호텔까지 모셔왔습니다. 호텔은 임시 숙박을 제공했고 영사관과 연락을 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관광객은 나중에 자신의 블로그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진정한 환대였다라고 말이죠. 이 포스팅은 전 세계 여행자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고 우리 호텔은 트루 하스퍼텔러티 어드의 첫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다른 호텔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VIP 서비스의 기준이 자산 규모에서 고객의 필요성으로 바뀌어갔고 획일화된 서비스 매뉴얼 대신 직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로비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불빛이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각각의 빛이 모여 하나의 풍경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작은 변화들을 모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고 호텔 로비는 비를 피해 들어온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중에는 택시를 기다리던 직장인도 관광을 마치고 돌아가는 외국인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때 커뮤니티 라운지에서 우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즉흥적으로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음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침 그 순간 회장님이 다시 호텔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번에도 회장님은 평소와 같은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도어맨부터 리셉셔니스트, 그리고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진심 어린 미소로 회장님을 맞이했습니다. 외모나 옷차림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은 로비의 풍경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비를 피해 들어온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가 제공되고 있었고,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VIP와 일반 고객의 구분은 없었지만 모든 사람이 특별한 손님으로 대접받고 있었죠. 이제야 진짜 호텔다워졌군요. 회장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다가가 인사를 드리자 회장님은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자네가 바로 이 호텔의 미래야. 계속해서 이 마음을 잊지 말게. 그날 밤 회장님은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50년 전 처음 호텔리어를 시작하셨을 때 쓰시던 수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담은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맨 앞장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진정한 럭셔리는 값비싼 샹들리에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닿는 순간에 피어나는 것이다. 수첩은 이제 호텔의 로비에 특별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회장님의 글귀를 읽으며 우리는 매일 초심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빗소리처럼 진정한 환대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리 호텔의 이야기는 이제 호텔 업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랜드 효과라는 말이 생겨났고, 이는 단순한 서비스 혁신을 넘어 사회 전반의 변화를 상징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한 대기업은 우리 호텔의 사례를 연구한 후 전면적인 조직 문화 개편을 시작했습니다. 직급을 없애고 수평적인 소통을 도입했으며, 외적인 요소가 아닌 개개인의 능력과 열정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대학교에서는 호스피탈리티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강의가 개설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특별 강사로 초청받아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고, 강의실은 항상 수강 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학생들은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배우며 자신들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우리 호텔의 커뮤니티 라운지 모델은 공공기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울시의 한 구청은 민원실을 주민 소통 공간으로 재구성했고, 이는 시민과 공무원 사이의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그랜드 장학재단의 설립이었습니다. 호텔 수익의 일부를 출연해 만든 이 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산업의 꿈을 키우는 젊은이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에만 100명의 장학생이 선발되었고, 그들은 모두 준호 씨처럼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진 인재들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시각장애인 고객이 보낸 손편지였습니다. 우리 호텔의 직원들이 그의 눈이 되어 주었던 순간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를 적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지금도 직원 휴게실에 걸려 있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줍니다. 사회적 기업들과의 협업도 시작되었습니다. 호텔의 린넨을 세탁하는 업체부터 식자재를 공급하는 농가까지 우리는 파트너십에 있어서도 규모가 아닌 가치를 중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작은 기업들도 성장의 기회를 얻었고,
상생의 생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밤이면 호텔 옥상 정원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곤 합니다. 수많은 빛이 모여 하나의 풍경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변화들도 더 큰 변화의 물결이 되어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설렘을 안고 호텔로 출근합니다. 이제 제 명함에는 고객 경험 총괄 매니저라는 직함이 새겨져 있지만 그날의 기억은 늘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은 한 노인이 우리의 편견을 깨고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일깨워주던 그 특별한 순간을 얼마 전 회장님께서 또 한 번 호텔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죠. 전국의 호텔리어들이 모이는 진정한 환대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을 위해서였습니다. 컨퍼런스장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고 회장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럭셔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회장님은 이 질문으로 연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값비싼 대리석도 화려한 샹들리에도 아닙니다. 진정한 럭셔리는 한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준호 씨는 이제 호텔 스쿨의 교수가 되어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수업은 항상 이렇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 만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자고요. 호텔의 로비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회장님의 수첩이 전시된 유리장 옆으로 우리가 만난 수많은 손님들의 이야기가 담긴 방명록이 놓여 있습니다. 매일 밤 그날의 특별했던 순간들을 기록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죠. 얼마 전에는 한 어린이의 편지가 방명록에 실렸습니다. 이 호텔에서는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걸 단 한 번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그저 소중한 손님으로 대해주었죠. 커서 저도 꼭 이런 호텔리어가 되고 싶어요. 이제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서비스는 매뉴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순간에 필요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값진 럭셔리라는 것을. 밤이 깊어 호텔이 조용해질 때면 저는 가끔 커뮤니티 라운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수놓인 별들처럼 우리가 만난 모든 손님들의 이야기가 반짝이며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강민서의 마음을 움직이는 라디오 스토리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